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인슈어 이동근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비 청구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카톡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데 간혹 설명을 해드려도 한 번씩 틀리셔서 더 발급받아 다시 한 번 더 병원에 가시는 일이 많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 청구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좀 헷갈리지만 이것들 쉽게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 의료비 청구 서류는 기본적으로 진단서라든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액이 되게 되면은 통원 기간이 포함된 것들 들어가야 되고요.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런 게 들어가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진단명이랑 질병 부위 코드가 들어간 수술명, 수술 일자가 포함된 서류, 수술 확인서나 수술 기록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암, 뇌, 심장일 때는 각각의 조직 검사 결과지랑 이제 영상, 이제 이런 심전도라든지 진초파 각종 검사 결과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되고요.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암일 때는 조직 검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단서를 많이 발급을 받아 오시고요. 이 진단서가 한 장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용이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비싸죠. 보통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그래서 고액 청구권이 아니면은 저는 진단서 발급을 조금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해결이 되는 대신에 이제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이제 질병 코드랑 진단명,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방법, 입퇴원 여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대신 비용이 있으니까는 조금 싼 걸로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세내역서 요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통원하시게 되면은 요 정도 발급받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진료비 영수증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고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급여와 비급여 치료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치료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통원은 대부분 요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도수치료라든지 체해충격파, 주사치료 이런 거 받았다고 하시면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으시면 되고요. 영수증 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받으시면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 주사치료, 아까 말했던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초음파를 찍었다든지, 대부분, 추가적으로 검사하거나 찍었다는 비급여 치료 하시면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인데요. 저희가 병원 가면은 약국 제출하세요 하고 주는 약국 제출할 처방전이 그 처방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병원에다가 환자 보관용으로 한 장만 더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이 처방전 한 장 더 주시는데요. 거기에 이제 질병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없게 되면은 수기로 적어달라고 하고 병원 도장 하나 찍어서 제출하시면은 질병 코드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내가 며칠 어떻게 입원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퇴원 확인서가 들어가고요. 이제 입원하게 될 때는 이 입퇴원 확인서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입퇴원 확인서에는 병명이랑 질병 코드, 입퇴원 날짜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날짜까지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이제 서류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 확인서, 어떤 수술을 했는지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했을 때는 이 수술 확인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진단명, 수술명, 수술 일자 필수로 들어가 있고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근접사고가 나게 되면은 소진 차트랑 의무기록지를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초근접사고라든지 너무 고액건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청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병원에 좀 못 가신다고 하시면은 미리 초진 차트, 의무기록지까지 발급받아 오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제비 영수증인데, 이건 보통 약봉투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봉투 잘 확인하시고 이제 그 금액을 같이 사진 찍어서 놔두시면 청구하시기 좀 용이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금액이 나온 영수증을 따로 줍니다.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초진 기록지랑 의무 기록지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 근접 사고가 나면은 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진 기록지, 의무 기록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고액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확인을 하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진료를 받는지를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명,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원,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병원 영수증은 거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지조비 세분의 약서 이것도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했다, 입원하기서 수술했다, 수술하기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이 됐을 때는 고액이거나 근접 사고에는 진단서나 초진 기록지, 의무 기록지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까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암이랑 이런 거 가게 되면은 조직 검사 결과지라 추가적인 건데 그거는 또 따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좀 이런 말들이 다들 어렵고 병원에서 체크를 해라고 주면은 간호사들도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책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진단서로 한 장으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분의 약서는 보통 다 줍니다. 떼달라고 무료로 주고 처방전도 해달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입퇴원 항의서라든지 수술 항의서 이런 거는 1,000원, 2,000원 병원마다 다른데 발급이 되니까 암이라든지 뭐 큰 게 아닌 수술로 입원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영수증, 세분의 약서, 수술 항의서, 입퇴원 항의서 이 정도 발급받아가지고 오시면은 거진 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비 청구 서류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들이 조금 어렵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 발급을 한 번에 못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시고 퇴원하실 때 발급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과 확인하러 또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으니까는 그때 발급 받아오셔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실비 청구라든지 모든 청구 이력은 3년 이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 청구 무료 서류랑 기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